통합사회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해설 내용은 주제별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또 각 주제별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합시다. 진행 방식은 먼저 문제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먼저 봅니다. 밑에 여기 자료가 있죠, 그죠? 자료를 보고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1번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숙지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제 스톱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자, 이제 문항으로 돌아와서 보면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뭐냐? 알아봤죠? 그런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윤리적 관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원의 분포 특성, 공간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관점, 제도나 사회 구조와 관련돼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시기별 변화, 시간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적 관점이 무엇인지, 공간적 관점이 무엇인지, 사회적 관점이 무엇인지, 윤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 2번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적 성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 우리나라의 추모 문화가 가장 우수해 이랬죠. 그럼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렇죠.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야.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상대주의죠.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번 외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리고 2번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국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문화 상대주의죠. 그러면 을만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 자료를 쭉 확인하고 나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답이 보입니다. 방금 내가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법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조건, 공공성, 공공이익을 위한 것,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위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위배되지만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료부터 확인해 봅시다. 시민 불복종, 최후수단성,
공공성, 양심성, 비폭력성. 어떤 이제 문제에는 정당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후수단, 합법적인 수단으로 불가능할 경우, 그런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되죠. 이런 부분. 그리고 법률 준수의 예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벌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 그랬죠.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어야 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법. 합법적인 노력보다 합법적인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순서가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폭력 아닙니다. 비폭력적인 방법 사용해야 된다는 것. 4번 도자기 공예체험 관람료가 2만원, 밴드 3만원이죠. 그리고 밴드 공연 관람료가 2만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같이 편익이 각 4만원으로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에. 그럼 표만 만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결국 합리적 선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때 매몰 비용은 빼야 됩니다. 비용과 편익만 새롭게 발생하는 것만 대해서 매몰 비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비합리적인 소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편익은 각각 4만원씩 선택에 따른 편익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죠. 그랬을 경우 명시적 비용 기억을 선택하게 되면 도자기 체험을 선택하게 되면 3만원을 니언을 선택하면 2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암묵적 비용은 3만원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있죠. 그럼 밴드 공연에 대한 그 차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회비용은 니언을 선택했을 경우 3만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4만원의 편익에서 만원을 빼니까 만원이 되게 됩니다. 총 비용을 보게 되면 기회비용이 기억을 선택하면 이제 3 더하기 2 해서 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언을 선택하면 2 더하기 1 해서 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순편익은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니언을 선택하겠을 경우 편익이 4만원이고 기회비용이 3만원이기 때문에 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니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기억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 3만원입니다. 그렇죠. 니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 니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만원입니다. 기억은 니은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기억은 니은보다 아닙니다. 기회비용이 5만원으로 더 큽니다. 그렇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선택에 따른 편익, 기회비용, 기억 선택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니은을 선택하게 되면 편익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5만원. 자, 5만원을 가지고 편익을 놓고 봤을 때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렇죠. 5만원을 놓으면 여기는 0이 되지만 여기는 2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니은을 선택하는 것. 편익이 똑같기 때문에 순편익은 그 차액은 변화가 없죠. 이런 부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
지역 조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공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조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순서와 방법을 보게 되면 조사 주제, 방법, 지역 선정 이런 것들 첫 번째 해야 되겠죠. 그다음 지역 정보 수집하고 실내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문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야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역 정보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들을 그래프, 통계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또 그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답사하며 복원된 경관을 촬영한다. 이것은 뭐 야외 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통계 수치를 그래프로 제작한다. 이게 바로 지역 정보 분석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염에 미친 영향을 다룬 문헌을 실내 조사입니다. 미리 사전에 도서관 같은 데서 실내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노력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다. 실내 조사에 해당합니다. 면담은 야외 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다라는 걸 찾아갈 수 있는 연습들을 해놔야 됩니다.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 역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꾸민 집주인은 만족감을 다른 사람들이 주지만 대가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정원을 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 그래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무분별한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를 주지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과점 문제, 두 번째 공공재 부족, 세 번째 외부 효과, 네 번째 경제적 불평등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 주체 역할, 정부 역할, 이 특히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재 생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빈부격차 개선,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이런 것들,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현재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깊이까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가 역할, 노동자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이런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7번 기후와 인간생활. 수출 태운 곳에서 카사바를 재배하는 이동식 화전농업. 화전농업 하면은 열대지방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 향신을 넣은 볶음 요리 마찬가지. 이 기후가 덥기 때문에 나타나는 덥고 습한 이러면 열대기후죠. 그렇죠?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야자 뭐예요? 건조기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건조기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학습 내용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알아봤던 나시고랭 같은 경우가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기후 요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도, 북위, 몇도, 영도 뭐 이런 것도 있죠. 적도 지방 근처는 일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온도가 고도를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내려올 때 높아집니다. 그렇죠? 0.5도씩 100m당 0.5도씩 낮아지다가 100m당 1도씩 높아지기 때문에 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발 고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륙 분포,
내륙 지방이 훨씬 더 춥습니다. 특히 산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지역은 편서풍도 영향을 미치지만 바다의 온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형, 격해도 해류, 다양한 기후 요인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러한 지형들입니다. 북대서양 해류 이런 것들, 이 따뜻한 난류죠. 난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세계의 다양한 기후 분포, 기온, 강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온 분포는 좀 아까 알아봤죠? 그리고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런 순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펜의 기후 구분표인데 이 부분도 지금 개펜의 기후 구분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수능 시험에 편입되는 시기가 되게 되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 이렇게 고산기후는 열대고산기후가 있고 그리고 온대고산기후도 있습니다. 열대기후 기온과 강수량 분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 건조기후 사막 위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 중학교 때 사회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온대기후. 그래서 수능시험에 편입되면 분명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냉대기후, 한대기후. 지형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다 기억해 둬야 하는 것들이죠. 자연재해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있고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후 관련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히 태풍의 위험 반응과 가항 반응 이런 부분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지진, 안전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자, 7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했을 때 지금 1번은 건조기후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타이가는 뭐예요? 냉대기입니다. 술록 이러면 이제 한대입니다. 그렇죠?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이러면 한대입니다. 그렇죠? 지열을 차단하고 해충을 피하는 고산가옥.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무엇인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정서와 관계되는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구분해서 숙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금, 적금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주식, 채권 마찬가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펀드, 보험, 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여기서 안전성과 안정성은 다른 겁니다. 안정성은 이 균형이나 이런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안전성은 위험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 일반적인 속성 이런 부분까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마찬가지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대 4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이 더 큽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예금 그리고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뭐예요? 500만 원이죠, 값은. 그리고 을은 6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지금 이 주식이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죠. 을은 마찬가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다.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입니다. 그렇죠? 예금은 300, 300 같죠? 틀렸습니다. 증서 채권입니다. 채권은 200과 3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3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특징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 9번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지만 첫 번째 스리미 낚시라고 하는 사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거 인도구나. 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구나. 인도구나. 겐지스강 인도구나. 이런 것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문제입니다. 3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문화권, 각각의 문화권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준 이런 것들. 자, 10번 문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인간과 시민 권리선언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가하는 천부인권 사상을 담고 있는지 아닌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인권의 특성에 대한 것, 천부성, 그 다음 자연권, 불가침성, 보편성, 항구성, 양도불가능성 이런 것들 쭉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 인권선언 내용 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지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죠.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거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세대 인권 이런 부분 특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환경권, 주거권 이런 것들, 안전권도 마찬가지, 문화권 이런 거 최근에 새롭게 되던 인권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맞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회권 맞죠, 그렇죠? 소유권 이렇게 해서 노동 이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권. 그래서 답은 이미 1번으로 나왔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왜? 국민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 누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또는 국가가. 둘 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지열로 되어진 물과 수증기 분출되는 간헐천은 뭐예요? 화산지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석회암의 용식으로 만들어진 높은 봉우리 뭐예요?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한 특징, 내용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까 다른 문제에서 한번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11번 문제 이렇게 7번 문제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되고 12번 문제로 가봅시다. 문항으로. 12번 문항은 국제무역 확대와 영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생산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쌀을 생산하는데 2명,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4명, 을국은 쌀을 생산하는데 3명,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5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에서 그 재화를 특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국제거래, 국제분업, 생산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 비교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제시되어 있을 경우, 이 경우 가재화, 즉 쌀에 대한 기회비용 구하기 위해서 얼만큼 반도체를 얼만큼 포기할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가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쌀의 분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비용 개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생산량의 개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모 분자값을 서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화시키면 된다라는 것. 그러나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모두 25% 해당되면 그렇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 문제점 이런 것들 확인하고 와서 보면, 자, 쌀 4분의 2, 2분의 1이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쌀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 하면은 반도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을국은 5분의 3입니다. 그렇죠? 분모에 포기하는 것이 들어가겠죠. 그럼 반도체 쌀이 포기되어야 되는데 쌀 1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쌀 3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쌀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작죠. 그러면 이 쌀을 갑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갑국에서 쌀을 생산하게 되고 을국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상황으로 특화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쌀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각국이 을국보다 적다. 쌀 최대 생산량 각국은 아니죠.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원을 투입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3명을 투입시키면 1.5만큼을 생산할 1.5 단위를 생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2번 을국은 쌀과 반도체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진다. 아닙니다. 각국이 적은 인원을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절대 우위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3번 쌀 1단위에 대한 생산 비용은 반도체 2단위다. 각국 2분의 1단위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2분의 1단위입니다. 계산해 보면. 반도체 1단위 생산 기회비용은 각국이 을국보다 작다. 반도체 아닙니다. 그죠? 맞죠? 1분의 2, 2죠. 여기는 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5입니다. 3분의 5.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을국이 오히려 더 작습니다. 5번 각국은 쌀 생산에 을국은 반도체 생산에 비교율을 가진다. 각 표 해봤을 때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가 그 상품을 특화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국은 쌀, 을국은 반도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비교율을 구하는 방법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13번 청소년 노동권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문제, 연속 근로자 계약 시 알아둬야 할 내용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2번 법정 대리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니요 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죠? 예 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4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되는 자료는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이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해서 그 내용과 특징을 잘 기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개발 아닙니다. 그렇죠? 균형 개발은 을에 더 타당합니다. 니은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니은이 을의 주장과 일치하게 됩니다. 디귿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을의 주장하고 관계 깊죠. 리을 수도권 소재 공공 지방의 기관의 지방이정 정책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게 됩니다. 15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다. 인간중심주의죠.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생태중심주의입니다. 나를 보니까 갑은 A. 그러니까 A는 갑의 입장이죠. 갑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고 B는 을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무엇을? 서로 상대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14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인간에게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없음을 간과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인간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떠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갑이 을에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중심주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태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2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부당함을 간과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부당함을 간과하는 것은 을이 갑을 비판하는 경우죠. 그래서 B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B여야만 맞는 내용이 됩니다. 3번 인간은 자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마찬가지 B여야만 맞는 것이 됩니다. 4번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임을 간과한다. 독립된 존재는 인간중심주의죠. 그래서 A여야 맞는 것이 되게 됩니다. 5번 인간은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가볍게 처리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16번 개인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갑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고 을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적 주의적 정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1번 갑은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지 무제한적으로 이런 얘기는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비약입니다. 2번 을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 내면화해야 한다. 해야 한다까지는 사실은 어뢰 주장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 영향을 받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했지 내면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을이라고 해도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갑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건 이제 자유주의하고 관계되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인이 좋은 삶을 사는데 공동체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욕처럼 삶의 필수적이 아닌 욕구를 버리고 식욕과 생존을 위한 욕구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독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들은 또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18번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강요당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유한 언어는 사라지고 A국의 언어만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토착 종교의 교리와 비국 종교의 교리가 결합된 새로운 교리의 종교 제3의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문화 융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들이 이릅니다. 여기서 온 선교사가 제3국의 선교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파,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끼리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전파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3국의 선교사나 무역 종사자들이 문화 요소를 전파하게 되면 이건 간접 전파에 해당되게 됩니다. 매체만, 여기 매체가 대중매체도 포함되지만 사람도 즉 제3자도 포함된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이런 부분까지 잘 숙지하고 있도록 해야 되고 내재적 요인 그리고 접촉적 변동을 해서 문화전파죠. 강제적 문화접변, 자발적 문화접변.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반드시 강제적 문화접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요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자발적 문화접변,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자발적 문화접변입니다. 발명,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드는 것이 발견,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이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특히 간접 전파, 직접 전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매개체 중에는 대중매체도 포함되지만 제3자, 제3국의 선교사, 즉 문화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제3국의 선교사 또는 문화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무역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처럼 페니키아 무역인들이 셈족으로부터 셈족의 문화 요소죠. 그리스의 부족들에게 또는 국가 민족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접 전파가 해당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극 전파는 새로운 문화 요소 즉 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 문화 전파의 플러스. 그 다음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새로운 문화 요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두 공통점입니다. 자문화 정체성 유지되고 상실되고 유지된다는 거 이런 내용까지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문제점.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가에서는 문화융합 아니죠. 나아가 문화융합이 나타납니다. 발견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서 아닙니다. 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에서 직접 전파 맞죠? 직접 전파. 서로 비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문화 요소를 전파했기 때문에 직접 전파입니다. 자발적 문화 접변은 오히려 나만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필요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보면 이 경우 문화융합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강요죠. 강요.
그래서 강제적 문화적 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뭐가 사막화죠. 토양이 황폐해진 식량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프문 조성 프로젝트 구덩이를 파고 빗물 고이게 해서 이렇게 이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또 살펴보면 환경문제 특징해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문제 종류, 사막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사막화죠. 그렇죠? 산성비, 열대림 파괴, 생물종 감소, 노력, 국제협약, 기업, 시민사회, 개인 이런 것까지 숙지하고 있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확대, 상업적 벌목 등으로 열대림이 파괴되는 현상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열대림 파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매연을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이 안개와 결합해요. 이건 스모그 현상입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비와 섞여서 내리는 현상, 산성비죠. 플루오린화탄소의 사용량 증가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오존층 파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사막화 현상이죠. 기존의 사막이 아니던 곳이 사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20번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 지역 공간 변화 그 원인 그리고 초래한 양상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조사는 이미 아까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순서와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기억 가는 나보다 가가 언젠가요? 산업화 이전입니다. 그렇죠? 산업화 이전 산업화 이후죠. 그러면 인구 밀도가 낮죠. 그렇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지표 표장 면적이 좁다. 왜? 농경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토지 이용 집약도는 나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는 가보다 3차 산업 인구 종사자 수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 개념학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